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3일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은 소폭 조정, 나스닥이 조금 빠지면서 코스닥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홍콩 시장도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다시 전저점을 좀 돌파해 나가는, 붕괴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홍콩이 이상하면 좀 글로벌 증시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네, 좀 이상해지고 있죠, 그렇죠? 반등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 오늘 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가져갈게요. 일단은 10년 된 트래커를 묵은 악재를 아킬레스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셀트리온을 뭐 거의 한 1년 동안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빨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다. 이거는 하는 게 낫다. 자꾸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 매출을 일으켜 나가는 모습이 중요했다면, 이제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올라왔고 안정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꾸 불거지면 좋을 일이 없다. 그냥 빨리 합병해버리고 그냥 하나의 어떤 재무로 가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합병 얘기도 많이 드렸고, 이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킬레스건의 염증 그런 거 같은 거죠. 아킬레스 건염, 저는 축구하면서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데 하도 이제 말이 많아서 이제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아는 얘기를 다 아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꺼내 들었다. 이 카드를 썼다. 예. 굳이 이 캐캐 묵은 얘기까지 먹이면서 주가를 급락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우선 좀 차분히 한번 돌아가 볼게요. 디테일하게. 자, 셀트리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오늘 금일 언론 보도 관련돼서 주요 요청에 따른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님께 이제 주주님들께 사안을 보냈다고 해야 되겠죠. 감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이게 3년 동안 감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특정 언론사 이제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했어요. 감리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10개년, 12개년 이런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오늘 꺼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실히 소명해왔고 대부분 소명되었습니다. 성실히 소명해왔고 소명되었습니다. 이번 감리에서 금융당국과 일부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발휘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로 인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감리 기간 동안 대입되고 입장에서 소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소명하겠다는 거죠. 과거 정부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왔지만 중요한 지적으로 기각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됐으면 이미 문제가 돼서 지금 셀트리온에서 없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분식이 이미 결과가 이게 분식이라고 했으면 지난번 재무제표의 감사 결과가 아마 적정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10년 동안 적정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건드린 거죠.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 공식 감리 결과를 또 발표하면 또 하겠다는 거죠. 종사자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혀 뭐 지금 뭐 이걸로 인해서 검사 보고서가 안 나온다든지 뭐 적정 의견이 안 나온다든지 이 정도 사안이 아니고
그냥 뭐 좀 이게 뭐 늘 10년 전부터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나올 때부터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너네도 그렇게 해. 이게 문제 돼? 법으로 우리가 회계적으로 문제가 돼? 했을 때 감사 보고서에서는 회계 감사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분식이 아니다라고 일단 발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팩트죠. 이 과정을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이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좋은 기사를 내서 더 부풀려서 기관들이 팔아먹듯이 지금 주가가 안 좋은데 이러한 내용을 터뜨려서 더 나쁘게 해서 더 싸게 살려는 공매도 세력이 유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25만원에 40만주 공매도 때렸던 세력들이 다시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데 뭐 좀채 떨어지진 않고 이 기사를 흘려서 쇼커링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 그렇게 작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거에 HLB에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오늘은 좀 HLB가 지난 2월 16일 날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자문을 해서 HLB를 자문을 해드렸던 상태였고 매집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HLB로 수익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HLB를 매집을 했고, 그 매집한 이후에 갑자기 2월 16일 날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이때도 HLB FD 임상 결과 허위 공시 혐의, GTD BNT 검찰 수사, 딱 이 기사였습니다.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아침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지? 왜?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어디서 생뚱맞게 나왔지? 또 신문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종목이 거의 하한가에 갔었어요. 보시면 이때 이날 그 한가 종가 거의 갔다가 하한가에서 조금 풀렸고, GTD BNT는 그냥 하한가 갔었죠. 그리고 GTD BNT가 그날 하한가 가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원까지, 거의 33,000원짜리 회사가 만원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 자, HLB는 그 이후에 무상증자를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했고요, 가격이. 그 이후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일어나고 다시 주가가 조정받고 매집이 다시 2차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백신 이슈를 터뜨리면서 불과 3만원짜리 주가가 7만원까지 한 달 만에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또 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으나 어쨌든 이 악재가 터진 이후에 굉장히 큰 V자 반등이 한번 나오고 또 조정받고 흔들고, 그리고 굉장히 큰 폭등이 나왔고, HLB생명과학은 약 당시에는 2만원, 2,3천 정도 했었습니다. 하한가 맞고 한 14,000원까지 빠지고 폭등해서 3만원 찍고 다시 조정받고 23,000원, 그때 한 46,000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하한가에 잡은 사람은 7,000원에 잡아서 23,000원까지 올렸으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37에 한 두세 배, 세 배 정도 수익이 나버린 거죠. 그렇죠? 최소한 7,000원, 8,000원 잡고 하더라도 7, 8,000원 정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이슈가 불거진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이 GTD BNT와 HLB가 동시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 GTD BNT를 HLB가 인수를 합니다.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이날 동시에 똑같은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회사를 HLB생명과학이 GTD BNT를 지금 합병 결정이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무엇이었느냐? 지금 HLB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로 HLB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런 해프닝이 어떻게 동일한 날,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사화됐을까? 그리고 동일 날 하한가 갔을까? 그래서 모종의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싸게 걷어들이고
뭐 만 원에 사서 또 2만 원까지 폭등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기업이 sel비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셀트리온의 이 사건이 순수하냐 이거죠. 저는 순수하냐, 정말 진심으로 이 회사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성이 있냐 이거죠. 정말 셀트리온이 이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맞나? 분식회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금감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성 리스크가 노출된 상태에서 이 기사가 나왔느냐, 아니면 단순히 모종의 세력이 한겨레에다가 한겨레와 어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갑자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됐으면 수많은 언론사에서 수많은 곳에서 거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딱 한 군데 한겨레만 언론을 했냐, 언급을 했냐 이거죠. 예. 그것도 신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금감원에서 감리 처리가 되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 기자는 금융당국과 정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냐 이거죠. 예. 갑자기 왜 접촉이 된 거죠? 예. 한겨레 신문,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네, 볼까요? 한겨레 셀트리, 왜 이 한겨레 신문은 이 기사 단독이죠, 단독. 예. 어떻게 금융위원회와 접촉이 돼서 누구와 이 얘기를 해서 이제 박동호 기자님이겠죠. 그러면 뭘 어떻게 연이 닿아서 됐는지 내용을 또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그 문맥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식회계 논란이 3년 만에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 자, 그럼 이게 심판대에 올랐다면 오늘 올라간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올라 있었던 상태였는데 지금 단어를 올랐다라고 마치 오늘 올라간 것처럼 썼네요. 잘못 이해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사는 시가총액 50조에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그쵸. 근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건가요? 이거 언젠가는 나오겠죠. 근데 마치 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이 얘기가 이제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두 가지가 좀, 이 올랐다와 이 주목된다가 조금 약간 셀트리온에서 발표한 것과 다르죠. 좀 느낌이 다르죠. 맞죠? 단어가 되게 다릅니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 기사는 어떤 느낌이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안 썼잖아요. 그쵸? 심판대에서 진행되어 왔다가 아니고 올랐다는, 오늘 올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취재 결과 22일 취재 결과네요. 그럼 어제 취재했네요.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 9일 11월 9일 날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 3사 회계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지난 9일에 착수했다고요? 지금 회사의 입장과 굉장히 좀 다른데요. 그렇죠? 네. 회사는 그동안 꾸준히 조치안을 이 내용에 대해서 감리를 해왔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감원이 감리위에 조치안을 냈다는 건, 금감원이 감리위원회 조치안을 냈다는 건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및 부과 등 구체적인 제재안을 논의 절차에 들어갔었다는 의미다. 네, 그리고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말 이항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해서 계속 해왔고, 이 금감원이 감리위 조치안을 지금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 뭐 이 정도인가요? 보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기 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취재 결과 천천히.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이, 금융감독원이, 단어를 이때는 금융감독원이 하고 금감원이.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죠?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말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와 이 지난 9일 셀트리온 3사의 조치하에 심의를 착수했다. 이게 뭐죠? 이미 해오던 거잖아요. 계속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게 아닌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주 등이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 일부 주주 등이 제기했다고 합니다. 주주가 저도 이 분식회계 의혹은 이건 뭐 10년 동안 했었으니까 독특한 사업 구조에서 비롯됐다.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이 만든 바이오 의약 제약품을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량 구매해 재고로 쌓아놓고, 이건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고 다 아는 거고, 그게 최종 소매상의 대판 형태도 이것도 얘기했던 거고, 하여튼 계열사 간의 과정에서 가차 매출을 일으키거나 이익을 부풀린 게 아니냐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부분은 이미 10년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품의 해외 판권을 갖고 있는 셀스케어는 14년부터 1조 넘는 재고자산을 보유 중이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서 셀트리온 그룹 매출 자체가 허위라는 점 입증하지 못했다. 자, 이게 중요하네요. 감리를 했고 입증하지 못했다. 결론은. 그러나 셀트리온 약품 판매 법인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재고 손실을 축소해 장부에 반영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재고 손실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래 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재고가 있는데 이 재고를 어떻게 로스를 처리하느냐를 두고 축소해서 장부에 반영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의약품의 시장 가치가 하락했으나 이로 인한 비용은 제때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탓에 실적을 부풀린 결과가 나왔다입니다. 자, 뭐 이런 거죠. 뭐 옷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특히 의류업체들은 시즌이 지나면 이 옷의 값이 뭐 80% 떨어지고 90% 떨어지고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재무제표에 의류업체에서 반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고민하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을 만들었는데 약이 이제 안 팔린 거죠. 창고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을 얼마에 계산을 해야 되나? 이 약의 유통기한이 있을 거니까. 무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유통기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 그럼 이거는 빵이겠죠. 아니면 우리는 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어떤 자산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지금 R&D 투자 비용도 감가상각해서 10%씩 잘라서 하는지 아니 한 방에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았었고요. 이런 거는 항상 바이오나 제약사에서는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계열사끼리 제품을 사고 파는 구조의 회계 처리 적합성도 감리 신청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거는 뭐 이미 했던 거고, 최종 조치하는 감리위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등의 결정 확정된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흙탕물을 일으킨 거죠. 지금 건드리지 않았으면 그냥 뭐 늘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이렇게 막 버플링, 지금 이것도 분식과 비슷한 거죠. 정말 이게 문제가 큰가 작은가 인식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것처럼 이렇게 푹 기사화시키고 대중화시키고 공론화시켜버리면 진짜 문제인가?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나타났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야 이거 문제인가? 이렇게 갑자기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올해 셀트리온 산 사람들은 다 이게 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10년 동안 이 기업을 봤으니까 너무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렇게 우린 받아들이는데, 뭐 3년 이상 장기 투자한 사람들도 그럼 뭐 이게 뭔지 했는데 올해 40만원 주고 산 사람들은 와 이거 내가 큰일 난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일으키고 손절 무서워지고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런 의도가 저는 배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좀 볼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항의할 수 없다 했고, 자, 업계 고위 관계자는 감독원과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들의 입장이 각각인 만큼 감리의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다.
그러니까 쉽게 딱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단 감사 회계법이든 큰 문제 없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항상 감사 회계는 적정히 나왔던 거거든요. 자, 이거는 논란거리인 거죠. 논란거리인데 논란화 시켰는데 문제는 이 논란을 시키면서 가격이 오늘 6%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이 나왔어. 자, 늘 말하죠. 베타컴플리 현상, 기정사실화 현상, 심리 상태, 주식이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유럽 승인되고 나서 폭등을 했지만 25만 원까지 갔지만 여기서 외국인이 왜 이렇게 공매도를 미친 듯이 때렸지? 이상하다. 그것 또한 이상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수급 이제 지금 볼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오늘 수급 결과를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과연 오늘 외국인이 폭탄 매도가 나왔을까? 아니면 공매도가 폭탄 공매도가 나왔을까?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외국인, 기관, 연기금, 동시에 매도가 나오긴 했네요. 자, 우선 셀트리온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제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도로 응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보겠습니다. 저도 단정 지금 오늘 또 역시 공매도를 15만 주 나오고 이날 왜 40만 주를 때렸는지 오늘 또 15만을 때렸는지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또 이 47만 주 오늘 28만 주 14만 주 2만 주.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죠. 지금 주식시장이 약세입니다. 코인 시장이 들끓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이 횡보하고 있고 답답한 국면입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수익이 잘 안 나는 국면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 주식이 굉장히 답답한 국면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차, 뭐 바이오 기업, 뭐 지금도 보면 HLB, 뭐 그 다음에 뭐 셀리드 보시면 15만 원 찍고 지금 67% 빠져 있고 바이오 주식들. 전반적으로 시장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또 공매도가 나왔다. 자꾸 이 분위기가 좀 우울한 분위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면 결국 돈을 버는 거는 이제 공매도가 돈을 버는 거죠. 분명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약세장이고 지금 베어 마켓이긴 합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주식을 이렇게 막 급락을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헤지펀드 투기꾼들의 힘이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 지금 주식시장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막 투기 세력들, 막 게임주, NFT 막 이슈 나오고 폭등하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삼성전자 어제 또 급등하고, 또 이렇게 오늘 또 갑자기 폭락하고, 셀트리온 아침 장 열리자마자 이미 저 기사 뜨기 전에 아침부터 급락해서 출발했었죠. 뭐 이상하다 했는데 시작가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장중에 막 시작하자마자 흔들리고, 그러고 나서 기사가 나오고 지금 하루 종일 이 분식회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20만원 뭐 초반대까지 빠지 20만 6천원까지 빠지고, 그리고 공매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긴 합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다시 돌아서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HLB 사건을 되돌아봤을 때,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G3BNT 이 사건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셀트리온의 오늘의 일이 어떻게 해석될지, 나중에 봤을 때 해프닝이었는지 진짜 모종의 힘이었는지, 이 나중에 이 셀트리온 HLB처럼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당시에 HLB도 엄청난 공매도가 났었습니다. 네, 뭐 장중에 막 미친 공매도 한번 볼까요? 네, 5월 이때 보시면 공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5월달에도 계속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뭐 3만원대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고, HLB 생명과학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공매도가 시작되자마자 공매도가 막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 가격에 공매도 친다고? 만 원에? 근데 지금 HLB 생명 가격이 만 원에서 뭐 거의 23,000원까지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공매도, 이 수많은 공매도꾼들은 다 두 배의 손해를 봤을까? 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매도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의 모습은 공매도인 것처럼 마킹이 됐지만 실적으로는 반대쪽에서는 사고 있을 수도 있었다 이거죠. 예. 계속 개미를 털기 위한 작업이었지 않았나 생각되는 거죠. 셀트리온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결국 모종의 세력들이 싸게 주식을 사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깊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할 길도 없고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을 오래 해본 결과 자문도 오래 해보고 매집도 해보고 리딩도 해보고 정자업 투자도 해보고 오만 걸 다 해봤을 때 얻었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의 어떤 감각, 동물적인 감각과 이성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주식시장에서는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네. 그냥 박셀바이오가 이때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때 폭등시키면서 개미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지금 셀트리온을 폭락시키고 흔들고 공매도 치고 이러면서 매집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이 아이들의 수단인 거죠. 방법인 거죠. 셀트리온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팔아야지 그걸 사서 올려야 돈을 버는 거고 여러분이 들끓고 흥분해서 막 너무 사고 싶을 때 팔아야지 팔리는 거거든요. 저도 자문을 많이 하지만 제가 자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주가가 들끓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HLB를 다 수익 실현해서 다 팔아드렸어요. 다 팔았습니다 이때. 근데 지금은 또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지금 제가 이제 HLB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문을 수익 실현하고 자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 걸리는 게 리버셀러랩이 지금 미 FDA 승인이 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이제 3년 차거든요. 원래 1년 차, 2년 차, 3년.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나의 선을 떠났고 다행히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백신으로 이슈가 나와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난 너무 감사하죠. 다 수익 내고 팔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뭐 그 다음에 정말 리버셀러랩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확정적으로. 근데 나중에 터지면 이제 진짜 대박이 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모험을 하기에는 이제 저도 좀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안전한 주식을 하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런 면에서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분석하는 것도 셀트리온은 이미 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모험을 하기에는 HLB로 모험을 하기보다는 셀트리온으로 모험을 하는 게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타점을 잡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언제 사야 되지? 오늘 사야 되나? 오늘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분할매수 시작을 해야 되나? 오늘 21만원 다 한다. 21만원 매수전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켜보자. 이 공매도 애들이 일단 오늘 수급을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오늘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만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좀 더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굉장히 겁을 주네요. 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겁을 주면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다가 한번 정말 차트를 예쁘게 제가 오랜 경험 동안 본 바로는 정말 사고 싶게 만들었던 차트에서 그 차트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종종 봤었습니다. HLB도 그랬었어요. HLB도 이때 굉장히 차트가 예뻤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만들어가고 이제 급등시키고 횡보시키고 매집시키고 그 거의 이동평균선도 거의 이제 이격도도 낮추고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폭등이 나오겠구나 생각한 순간 폭락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여기서 이제는 이쯤에서 충분히 이제 횡보했고 일집됐고 이제 좀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폭락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여기서 이제 좀 되겠구나 했는데 또 폭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또 되겠는데 요거만 돌파하면 되겠는데 했는데 또 폭락이 나왔고 지금도 그런
복잡한 셀트리온 세력이 절대 개인들에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이구나. 저는 셀트리온의 어떤 세력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 쪽 애들이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힘도 많고 돈도 많고 셀트리온과 굉장히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주물락거리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셀트리온을 이용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왔었고, 그리고 그 많이 번 거를 개인들에게 완전 쪽쪽 뽑아서 먹어서 개인들 다 털고 또 다시 또 개인들 물량 또 다 쫙쫙 빨아당기는 그런 엄청난 고수가 아닌가 저는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저도 이제 잠을 오래 하면 알지만 저도 매집을 많이 하지만 매집이 들어가면 이 세력들하고 엄청 싸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가 또 지금 수많은 자문자들이 또 셀트리온을 사겠죠. 또 사면 또 싸워야 돼. 시간 오래 걸립니다. 주식이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네요. 결론은 재밌고, 일단은 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주로서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그렇겠죠. 초조하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부동산이 가지지 못한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의 과정입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은 시세를 매일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주식은 실시간으로 계속 시가가 변하고 호가가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힘든 투자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선 첫 번째, 심호흡을 우선 좀 같이 하시죠. 크게 숨을 좀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일단은 찾아야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성적으로 냉정해져야 됩니다. 항상 왜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지? 아까 얘기 드렸죠. G3,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래서 지금 HLB 생명과학과 HLB가 G3도 저렇게 폭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지금 HLB 테라피틱스로 회사가 바뀌어 있다. 이런 모종의 과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셀트리온 공식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미 충분히 소명되어 왔고 앞으로도 소명될 것이다. 근데 이걸로 좀 더 건드려서 더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의 어떤 이 기사도 우리가 모르는 내용보다는 다 아는 내용이고, 뭐 크게 재무적으로 문제가 크게 될 만한 감사 보고서가 감사 의견이 거절될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10년 동안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번 올해 안 나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엄청난 정치적 뭐 문제로 인해서 뭐 갑자기 뭐 셀트리온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뭐 거의 그럴 리는 거의 없겠죠. 네, 음모가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질비하는 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시가총액이 뭐 1조 2조짜리 회사도 아니고 지금 합산 거의 60조 육박한, 이제 뭐 좀 많이 빠져서 이제 50조대네요. 네, 그렇죠. 거의 50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왠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심리적 안정감과 이성적인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과정입니다. 이거는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이 반복되는 것도, 답답한 것도, 지루한 것도, 짜증나는 것들도 다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